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개념 없고 돈밖에 모르는 신우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미국에 오기 전 저는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하면 영주권도 진행해준다고 했기에 저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떠난다고 하자 신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며 남편더러 무책임한 자식이라는 둥 며칠이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10여 년 전 이혼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반복되는 폭행과 외도에 지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참고 사셨냐고 언젠가 한 번 물으니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재산이 다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혼하면 아시는 애들도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참고 살았다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로 남편과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신우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싫다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집은 시어머니의 집이었고 신우는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과 아들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계셨고 신우는 빌부터 사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된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이 왜 당신 집을 떠나서 제 눈치를 보고 사냐며 딱 잘라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살다가 남편과 미국에 오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께 혹시 같이 가고 싶으신지 여쭤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주 절레절레 싫다고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신우도 됐다며 자기가 잘 모실 테니 돈이나 잘 보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혹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직하게 된 미국 회사의 연봉은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보다 후했기에 그렇게 드려도 저희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몰래 드릴 수도 있는데 숨기지 않고 저에게 상의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것 이외에도 신우는 많은 걸 저희에게 부탁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들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브랜드가 유행인데 미국이 산 것 같다며 이 역시 사서 보내달라 하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처음에 2~3번은 돈은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믿고 기다렸지만 절대로 알아서 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번엔 제가 먼저 신우에게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돈은 어느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가족끼리 돈 몇 푼이 아깝냐며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인색하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희한테 혹시 돈 맡겨 놓으셨냐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이 일을 알고 나서는 다시는 신우한테 뭐 사서 보내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땅 파면 돈 나오냐고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애틋한 건 사실이지만 신우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가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눈을 낮춰야 했고 과외를 비롯한 다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전부 세 가족의 생활비로 써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성격이 원래 사치스럽고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해서 대학교도 결국 끝마치지 못하고 한동안 쇼핑몰을 차리겠다 하더니 그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신우를 한심하다 생각하고 신우는 어디 감히 남동생이 누나를 무시하냐며 싫어하게 된 거고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자기는 따로 떨어져 있고 결국엔 신우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신우가 점점 더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결국 남편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올해로 미국에 온 지 2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사에 취업을 하면서 직장이 생기면서 미국 생활에 서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싶은 시기에 이런 일이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긴 했지만 집에 남는 방도 있고 한 상황에서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있다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둘 다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신우답지 않은 반응이라서 오히려 어색하긴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와 시어머니가 미국에 왔습니다. 언뜻 짐을 풀 때 보니까 시어머니 짐만 잔뜩이고 신우 건 몇 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짐이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물으니 제 옷도 빌려 입고 미국은 아울렛이 싸다면서? 가서 사입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서랍장을 뒤적이면서 몇 개 골라 나가더라고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한 달만 있다 갈 건데 괜히 서운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신우가 자기 친구가 뉴욕에 산다며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친구가 있었냐고 몰랐다 하니까 신우가 내가 너한테 내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까지 다 말해야 되냐고 써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 다녀온다는 신우가 캐리어까지 다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있다 오시려고 하냐니까 한 이틀 있다 올 거라고 해서 그런데 캐리어까지 끌고 가시냐 했더니 왜 자꾸 꼬치꼬치 따지냐면서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굴어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시길래 꾹 눌러 참았습니다. 사실 신우가 저렇게 된 건 전 시어머니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뭘 하든 늘 오냐오냐세요. 그리고 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알아요. 뭐 때문이라고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사람이 겪어보면 알잖아요. 상대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제 생각이지만 신우가 계속해서 제 뒷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잠이 통 오질 않아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실까 하고 부엌으로 가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머무르는 방에서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니 집안 청소 상태가 어떻다는 등 냉장고 속이 어떻다는 등 하면서 엄마 없이 잘한 티가 난다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야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차라리 뭐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신다 말을 해주시지 그럼 제가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싶어서 서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뻔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외출을 했는데 다음날 다다음날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틀 정도 있다가 온다고는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전혀 확인을 안 하니 괜히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신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들 걱정했다고 하니까 신우가 한다는 말이 뭘 걱정을 하냐고 자기가 애냐면서 그건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시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더 있다 오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아니라 당분간 자기는 서울에서 시아버지랑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말귀 못 알아듣냐며 이제 자기는 시아버지랑 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기어이 일을 저지르네 그러더군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한테도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왔다고 그래요. 무슨 일로 연락을 해오셨냐 하니까 당신이 연로한데 갈 데도 없고 그렇다며 자기를 모시고 살면 재산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랑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이혼까지 해가면서 다른 여자한테 간주제해.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돈 줄 테니까 모시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시라고 딱 잘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우는 그 이야기에 넘어간 것 같다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겐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 물으니 남편도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이자 모녀 사이이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버리듯 두고 갈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전에는 그저 허영심 많고 싸가지 없는 인간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때만큼은 인간으로도 안 느껴졌어요.
상황을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네 신우 왜 안 오냐며 걱정돼 죽겠다고 신고하라고 성하셨습니다. 결국 이틀이 더 지나고서야 남편이 이 상황을 시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개하시면서 하나뿐인 딸이 그런 시아버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매우 원통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결국 머리를 싸매고 두루눕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저희랑 여기서 지내시는 거 많이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보다는 니들이 불편하겠지라며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그간의 정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며칠 만에 잔뜩 움츠러든 노인이 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당분간 저희랑 지내시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곤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며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며 화를 내는 듯 싶었지만 결국엔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평생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미국 생활에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시는 눈치였어요. 교회도 나가시고 한인 모임에도 참석하시면서 친구분들도 만드시고 주말엔 저희와 나들이도 가시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제 팔자 제가 꼰다며 한심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 늘어난 것 같아서 든든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한국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불편하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시다거나 라고 조심스레 여쭈어 보니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여행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시어머니의 옆모습은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딸인 신우랑 올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까 싶으면서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하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시어머니는 비어있는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신우는 대충 자기 집을 챙겨서 시아버지한테 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씁쓸해하시면서도 다 큰 자식이 지 갈 길 간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저와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저희 둘 다 몰랐는데 그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다 하시면서 다른 매물들보다 저렴한 시세로 집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한 2주 정도를 한국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건강검진도 하고 둘이 같이 미용실도 가고 정말 다른 모녀들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시어머니가 신우의 소식이 궁금하진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 몰래 신우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한 번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상의 끝에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랑 함께 살기 전만 해도 임신하면 그때 집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오시면서 계획이 조금 수정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서인지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늘 돈이 문제였습니다. 눈을 좀 낮춰야 하나, 무리하더라도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선뜻 셋이 사는 집이니 당신이 보태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결혼할 때도 하나도 못 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 당신이 꼭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2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신축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걱정거리가 없다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파트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실갱이를 하다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가서 그렇게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라며 시어머니가 집 파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대뜸 집 팔았으면 집 판 돈은 어딨어?
네가 가로챘어?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로챘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받아서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 여기다 두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파트 얘기냐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 하겠다고 그런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성인이고 윗사람이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신우와 실랑이를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통화할 것도 없다며 당장 전화 끊으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신우랑 통화해보겠다고 했고요. 남편이 신우와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 재산 물려준다며 자기를 돌봐달라던 시아버지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일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가진 재산은 바람났던 여자한테 다 뺏기고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으셨던 시아버지는 버린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며 꼬여내려고 하셨던 건데 신우가 보기 좋게 거기에 걸려든 거죠. 재산을 핑계로 신우한테 돈 벌어와라 뭐 해라 살림해라 아주 식모처럼 부리다가 신우가 시아버지가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시어머니 아파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신우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자긴 이제 어떻게 사냐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번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는지 완전히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그래도 저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도 살아본다며 지금도 매번 고맙다 하십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신우는 요즘도 듣기로는 정신 못 차리고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간다며 미모 가꾸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 걱정이 되지만 이억만이 타국에 있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도 신우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라 하고요. 신우는 안 됐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에 새로 지은 집에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